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7일 오후 10시 13분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잠깐 올렸다가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비공개 처리를 한 이유는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만든 영상을 보니까 너무 좀 리딩의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리딩의 성격이 좀 강했다. 이제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리딩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했고 하여튼 뭐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비공개 처리를 한 이유는 너무 좀 영상이 제가 만들어 놓고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리딩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제 유튜브의 어떤 그런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고, 어쨌든 저번 영상을 다시 복기를 하면, 그죠? 요렇게 ABC, 그죠? 요렇게 ABC, 그리고 요게 이제 X 파동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체 파동이 임펄스로는 안 된다라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X 파동 주고 떨어진 파동이 이런 형태의 이중 미달령 플랫이 한 개 나왔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이중 미달령 플랫이 여기서 끝나고 얘가 이제 이중 조합이 이제 컨펌이 됐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BB 초세선은 뚫어줬으니까, 그죠? 여기 어떤 BB 초세선은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뭐 이제 그림이 나쁘진 않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자리까지는 어쨌든 이중조합의 컨펌이라고 보면, 얘가 어떤 이제 터미널 파동이나 어떤 삼각형 파동이 이지 않는 한 얘는 한 80%가 이제 상한선이다. 최대한 올라오더라도, 그죠? 그래서 올라오면, 만약에 최대한 올라오더라도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조정 주고 한 번 더, 그죠? 재차 한 번 더 올리는, 이제 요런 그림을 봤었고, 또 하나 이제 요런 그림을 봤고, 만약에 얘가 아직 이중 조합에서 만약에 이 Y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러면 그때 영상에서는 분명 요게 이제 불규칙 플랫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B파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 C가 저번에 말한 여기 이 저점, 제가 여기는 당분간 못 깬다고 한 이 저점을 깨버리든가, 그죠? 아니면 못 깨고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시나리오를 한 개 구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요게 이중 미달령 플랫이 어떤 수렴형 삼각형의 A파, B파, C파, D파, E파,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수렴형 삼각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점점 빵빵빵빵 튀어버렸다는 거, 그죠? 이제 여기 A파라고 한 부분보다 이 B파라고 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렴형 삼각형의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모멘텀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엔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수렴형 삼각형의 어떤 이런 이론들이 어떤 부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부합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렴형 삼각형은 가능성은 좀 이제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그죠? 좀 낮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ABC, 이렇게 ABC, 그리고 여기도 이제 ABC죠? 여기도 ABC, 그죠? 요거 ABC죠, 그죠? 여기 떨어진 게 5연장으로 떨어진 것 같죠? 여기도 1, 2, 3, 4, 5, 8, 5. 그리고 이 하나의 ABC 플랫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 이 C파를 만든 이 기간보다 매우 빨리 다 되돌리는, 그죠? 요런 무빙을 보여줬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게 뭔가의 B파의 조정인데, B파의 조정이 지금 요렇게 3, 3, 5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임펄스의 카운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2파가 숨겨진 파동이죠. 그죠? 2파가 숨겨진, 예를 들어서 초봉으로 봐야 되겠지만 요게 1, 2, 2까지가 3, 4, 5, 그죠? 예, 요런 형태의 어떤 이제 임펄스 파동도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ABC라고 본다 그러면, 그죠? ABC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파동이 요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A, B, C 파동으로, 그죠? 근데 이 A 파동의 저점을 깰 수도 있고 당연히 못 깰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이 B 파동이 A 파동에 지금 올라온 게 한 80%는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플랫에서 A 파동 대비 B 파동이 81% 정도 오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플랫 파동이죠. 그죠? 일반적인 플랫 파동이기 때문에 이 C가 이제 A 파동을 살짝 깨는 게 이제 보통적인 상식이지만 이제 C 페일리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미달형 C 플랫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깰 수도 있고 못 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살짝 A 파동을 이제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못 깰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 이 관점이라면. 이런 ABC 관점이라면. 그죠? 근데 글렌딜리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요런 A 파동에서 이런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오면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플랫을 보는 게 아니고 글렌딜리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플랫보다는 글렌딜리는 뭐라 그랬냐면 불규칙 플랫에서 이제 이 A 파동, 이 전체가 불규칙 플랫인데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에서 A 파동, 이 불규칙 플랫의 이 A 파동에서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 글렌딜리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렌딜리의 어떤 이론을 더 따른다 그러면 요 가능성이 좀 더 많겠다라는 거죠. 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ABC로 이제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글렌딜리의 이론을 따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직 비파동이 진행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냐. 보통 이제 플랫 구조에서는 비파동이 상당히 좀 이제 시간을 이제 들이고 오래 뭐 복합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모두 이제 3-3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A, B, C, D, 2파 이런 형태의 불규칙 제한 불규칙 확산 삼각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냐면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빵빵빵빵 계속 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 어떤 추세도 못 만든다. 계속 뭔가 하방,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뭔가 하방이죠. 그죠? 뭔가 하방처럼 보이잖아. 그죠? 이 추세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게 진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뒤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빵빵빵빵빵빵 터진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확산 삼각형을 보고 있고, 왜 불규칙 확산 삼각형을 보고 있냐면 확산 삼각형 중에서도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규칙 확산 삼각형은 어떤 경우냐면 A파가 이렇게 있고 B파가 A파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C가 올라오고 D, E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자주 출발하는. 그러니까 A파보다 B파가 가장 작고 A파보다 B파가 크기가 작고 그러니까 C파나 D파나 이 E파 이 세 개의 파동들이 이 B파보다 다 크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파동들이 이 B파동보다 다 이제 크기가 커야만이 이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컨펌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ABC에서 A파보다 B파가 크기가 작죠. 근데 여기 지금 C파라고 한 부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뭔가의 복합 조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ABC, X의 ABC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 이 C파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에 B파보다 이 C파가 크기가 크죠. 그죠?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모든 파동들이 이 앞전의 파동보다 크기가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C파보다는 이 D파도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D파보다 이 파도 크기가 커져야 될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요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삼각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삼각형이 나오면, 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냐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왔다.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이 B파라는 자리에서 이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삼각형을 만들어준다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A파고 이게 B파고 이게 C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A파보다 B파가 확실히 길어지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 패턴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C가 당연히 미달이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제한 삼각형의 B파 구간에서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B파에서 뜨면 이게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마지막 파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C파가 결국에는 이 BD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이 BD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C가 아무리 강하게 내려오더라도 이 불규칙 확산삼각형의 이 파동보다는 크기가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A, B, C의 불규칙 미달형 플랫을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임펄스가 이렇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과 이 부분이 불규칙 확산삼각형이 나오면 매우 이상적인 이제 글렌딜리가 말하는 어떤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런 마스터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과도 부합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 이런 형태가 어떤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이렇게 퍼지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가면 갈수록 빵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터지면서 아래 위로 막 흔들어 제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불규칙 확산 삼각형이 나와주는 게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파동은 이제 파동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 패턴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준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가 앞으로도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요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 관점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딩을 이제 하기가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B파 이제 이 C파의 저점 그죠?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 매수를 받고 어디 A파의 이 출발점 여기죠, 그죠? 여기 전에 이 자리는 안 깨진다 그랬죠. 이 자리는 당분간 안 깨진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스탑을 잡고 그죠? 왜냐하면 D파가 A파 이걸 깨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불규칙 확산이라 그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나와주면 이 B파의 이 C파의 출발점을 깨는 순간부터 매수를 받고 우리는 이 E파의 기대값을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포지션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BD 라인,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이런 AC 라인이 그어지고, 그리고 이 판은 보통 이 AC 추세선을 거의 항상 돌파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항상이란 말은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돌파를 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트레이딩 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L파를 보는 사람들은 트레이딩 하기가 쉬워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트레이딩의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이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쉬워지겠지만 이걸 만약에 L파의 L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극한의 환경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모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물론 이제 글렌딜리도 이런 형태의 확산형이 뜨면은 매매를 쉬라고 돼 있죠, 그죠? 매매를 하지 마라. 예.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똑같죠. 어제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C파 이렇게 강하게 내려올 때 이거 깨라 싶어서 숏 잡은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반등으로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올린다 싶으면은 다시 다 빼버려. 올린다 싶으면 다 빼버려. 올린다 싶으면 다 빼버려. 이게 바로 확산삼각형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확산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죠. 이 앞전에 이런 형태의 이중 미달형 플랫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쪽 라인에서는 뭔가 매도압이 엄청나게 걸리고 밑에서는 뭔가 매수를 넣으려고 어떤 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파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죠? 이런 형태의 파동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글렌딜리가 왜 ABC 파동 첫 번째 파동이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왔을 때 글렌딜리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을 불규칙 플랫에서 이 A파동에서 왜 이중 미달형 플랫이 나온 다음에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을 만들든가 아니면 뭐 미달형 플랫을 만들든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글렌딜리도 이런 환경에 놓여지면 어떤 형태의 추세의 방향이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파동을 만드는 거를 스스로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확산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딩이 상당히 쉬워진다. 다만 이거는 우리들이 쉬워지는 거지, 이거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아주 극한의 환경에 만약에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우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의 시드가 점점 0원을 향해서 수렴해가는, 그죠? 0으로 수렴해가는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럼 바람튜브는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 그죠? 그리고 스탑은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온다 하면, 여기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분할로 들어가야죠. 몰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분할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깨버릴 수 있으니까 분할로 짝짝짝짝 잡아나가는, 그죠? 이런 형태. 그래서 스탑이 여기도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여기 밑에 스탑 라인까지 한 0.7% 돼요. 이 0.7% 정도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자기가 이제 손실이 난다 그러면 이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잡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100배 쳐버리면은 이거 터지면 어떡할까요? 청산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이 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저점을 깬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저점을 만약에 얘가 깨버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런 라인에서 반등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1.09나 그리고 1.13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그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꽤나 큰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비가 상당히 좋아요. 손익비도 1대6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대6 정도의 손익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손실은 0.7% 정도 손실이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44.6K 정도까지는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0.7% 손실, 만약에 이게 맞았을 경우에는
한 6.34% 그렇죠? 한 6%대. 그러니까 1대6의 어떤 이제 손익비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아이디어고 저의 어떤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카운팅이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검증을 해보셔야 되겠죠. 검증의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 바람티브가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참고용으로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하면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뭔 이상한 소리야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제 영상은 그냥 뭐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죠? 네,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항상. 그래서 바람티브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관점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태의 불규칙 확산삼각형이 이제 플랫에서 B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요렇게 형성될 거란 말이죠, 그죠?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요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펄스로 올라갈 것이다. 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빙이 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또 바로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카운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식 올린다 그러면 기대값을 요 정도 끌고 가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바람티브가 여기를 왜 불규칙 확산삼각형으로 보는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 앞전에 이중 미달령 플랫이 여기서 출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렌 릴리가 얘기한 어떤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을 만드는데 이 불규칙 플랫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을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하고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게 한다면 아래 위로 막 흔들기 때문에 이제 청산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이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 이런 형태의 확산삼각형이 나와주면 매우 청산시키기가 쉽고 아주 혼돈에 빠뜨리기. 야, 이게 진짜 정말 롱이야? 이 롱이야? 롱 나올 것 같은데 또 숏이 나오고 숏인가 싶더니만 또 롱이 나오고 아주 사람 잡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환경들과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확산삼각형, 불규칙 확산삼각형이 나와준다면 매우 이상적인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완성되어지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카운팅을 하시고 바람티브는 저런 관점도 있겠구나 라고 참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아무튼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